반갑습니다. 어린 왕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6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면 So then 그러므로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So then은 그러므로 그렇다 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seventh planet towards the earth 일곱 번째 마지막 행성이네요. 지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arth에다가 the라는 정관사를 붙였군요. 우주세계에서 지구라는 곳은 특별한 그런 행성이다.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행성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The earth is not, 그 지구는 is not,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닐까. just라고는 부사가 또 끼어들었네요. just는 바로 꼭 그런 뜻도 있고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분명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엇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아닐까. ordinary planet. 보통 별이 아니다. 특별한 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ne can count. 사람은 one이 여기서는 하나가 아니고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은 can count.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셀 수 있다는 거예요. There 여기서는 일곱 번째 행성 지구를 뜻하지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1 111명의 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로 안에다가 좀 그 부대 상황에 절이 들어가 있네요. Not forgetting 무엇을 잊지 않으면서 not이 없으면 무엇을 잊는다는 뜻인데 잊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To be sure 확신하건대 분명하건대 틀림없건대 The negro kings among them 그들 중에 여기 them은 111명의 왕들을 뜻하지요. 그 111명의 왕들 사이에 중에 흑인 왕들도 잊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카운트 한다는 거죠. 흑인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백인 중심의 그런 우월적인 그러한 의식을 생터치페리는 은근히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1명의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00 geographers 7,000명의 그런 그 지리학자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0,000 90만 명의 사업가가 살고 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00,000 750만 명의 술 주정뱅이가 지구에는 살고 있네요. 특별하네요. 전 우주세계에 이렇게 많은 술 고래들이 서식하고 있는 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비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1 millions constituted man이라고 했네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또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3억 1,100여 명의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지구라는 행성에는 가득 차 있네요. That is to say 그 말할 것 같으면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About 대략 여기서는 뭐 about가 관하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략 약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million grown-ups 20억의 어른들이 또 살고 있다는 걸 카운트 셀 수 있다고 보네요. 푸트노트를 통해서 챕터 16의 전반적인 그런 주제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o then the seventh planet towards the earth. The earth is not just an ordinary planet. 그런 다음에는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어요. 그 지구는 틀림없이 보통 행성이 아니에요. 특별한 행성이었어요. 라는 뜻이네요.
원래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6은 신에 대한 반역적 세속화 혹은 그런 것을 주도하는 그 악의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7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신의 구원과 완성의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그 안식에 들어갔다든가 그러므로 7이라고는 숫자는 세상 창조의 완성을 뜻하지요. 신성한 그런 완성의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왕자에 와서는 전체 우주 세계에 대해서 그동안의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보는 그 6와 7을 뒤엎어버립니다. 전체 우주 세계에 대해 지구에다가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 현상의 배우라고 하는 후견인에게서 벗어나가지고, 후견인이 누굴까요? 신이지요. 이런 후견인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좀 이렇게 어른이 되면 부모라고는 후견인에서 벗어나죠. 그와 같이 인간 정신도 존재 현상 배우 세계의 후견인을 상정해 놓고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유년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견인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존재 현상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란 전체 우주 세계에 대한 창발적 진화의 최고의 피크이기 때문에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진화의 위대한 특징은 무엇일까? 차이와 다름의 창발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mergent property라고 볼 수 있는데 진화 과정 중 앞의 단계에 없는 새로운 특징이 뒤의 단계에 갑자기 출현합니다. 마치 돌연변이가 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H2O가 만나면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액체가 창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단백질의 분자들이 만나면은 좀 복잡해지면은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창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화 과정에 아득한 그런 세월 가운데 마침내 진화의 최고 절정이 이루어졌는데 천억 개의 뉴런과 우리 두뇌 속에는 우리 머리입니다. 두뇌, 브레인에는 천억 개의 뉴런 신경과 천조억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뉴런을 연결해주는 연결하는 신경이 시냅스죠. 그게 천억 개의 뉴런보다 그 연결하는 시냅스가 천조억 개나 됩니다. 이게 인간의 진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과 시냅스가 만나면은 커넥텀이라고 하는 자아의식, 소위 그 셀프 컨셔스니스가 창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넥텀에는 최종적으로 꽃의 향기, 즉 생의 의미가 창발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시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가 창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에는 인간 진화 과정 중에서 아직도 동물적인 변형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이런 변형계에 속한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 야수적인 감정적 폭력성, 파괴, 그리고 죽음과 생의 허무 이런 것들로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꽃의 향기,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의 문학 정신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왕자의 문학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멈추고 진행합니다. To give you, 당신에게 준다면 무엇을 주느냐? An idea, 어떤 생각을 준다면, 설명해 본다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Of, 여기 대한 생각. The size, 크기에 대한 생각. 이 크기는 of the earth, 지구의 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해 본다면 그대에게 I'll tell you,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다. you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뒤에 굉장히 기네요. that 절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네요. 그런데 이 that 절 안에 주절도 있겠고 그 주절을 좀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부사절도 들어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Before the invention, 뭔 것을 발명하기 전에 invention, 발명, 무엇에 대한 발명, 그것이 무엇에 대한 발명일까요? Electricity, 전기에 대한 발명을 하기 전에 it, 그 지구라는 것은 말입니다. was necessary to maintain, 유지하는 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전기가. 이 지구라고 하는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was necessary to maintain은 형용사절로서 electricity를 꾸며주지요. 뒤에서.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뒤에서 앞으로 갖다 붙이지 말고 직독직해야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over the whole of the six continents라는 말이 붙어 있군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6개의 대륙, whole이라는 건 전체니까 전체의 6개 대륙에 대해서 그렇게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제야 이제 그 주절이 나와요. 대트절 안에요. A veritable, 사실상의 army, 부대, 군대 부대를 할 때 army라고 하죠. 여기 46만 2,511을 갖다가 영어로 읽는다 뭐 462,511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램플라이터스, 등불을 켜는 사람들. 이게 46만 2,511명의 그렇게 많은 등불을 켜고 끄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그 부대와 같이 이 세계에는 6대양 그 전체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over the whole of the six continents가 이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체의 6대륙, 6개의 대륙의 전체에 걸쳐가지고 마치 사실상의 부대와 같은 46만 2,511명의 등불을 켜고 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For the street lamps, 이 램프 라이터를 꾸며주네요. 거리의 등불을 위한, 등불을 켜고 끄기 위한 가로등 지기를 말하는군요. 이래서 이제 그 I tell you 집적 목적어가 이제 해석이 됐네요. 나는 그대에게 that절 이하의 내용을 말해줄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숫자를 영어로 표기하고 말하는 것이 나왔네요. 열은 10이고 100은 100고 1000은 1000고 만은 1만은 10,000고 10만은 100,000고 100만은 1빌리언이고
천만은 10 밀리언이고 1억은 100 밀리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억은 1 밀리언이 되고, 오늘 뒤에 본문에는 2 밀리언, 본문에 아까 위에 20억이 있었다고 나왔던가? 여기 2 밀리언 그라운업스, 20억의 어른들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Seen from a slight distance. Seen은 여기서 뭐뭐 한다면 가정법이네요. 멀리 좀 약간 slight, 약간 거리를 두고 본다면 그 말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언제나 높은 창공에서, 비행기 위에서 새가 밑에 그 지구를 이 대지를 그렇게 조감해 보듯이 항상 그런 문학, 조감 문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That would make a splendid like those of the ballet in the opera. 그것은 화려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거예요. splendid, 화려한 장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될 거예요. like처럼, 오페라의 그 발레의 그런 화려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 오페라, 이 발레는 가보면은 거기에 조명등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발레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춤을 출 때 그 동작에 맞춰서 스플렌디드, 아주 눈부신 화려한 그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First, 첫째로 부사입니다. 여기서는 첫째의 형용사도 되지만 앞뒤를 봐가지고 꾸며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가 나오니까 대뜸 이것은 부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First will come, 무엇이 올 것이다. The 턴이 올 것이다. 차례가 올 것이다. 차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차례냐. 램프라이터스, 등불을 켜는 사람의 차례가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말입니다. 어딘가요? 뉴질랜드 앤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호주에 그런 가로등불을 켜는 사람들의 순서가 돼서 일제히 눈부신 화려한 장관이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먼 하늘 위에서 조감 문학을 하는 거예요. 푸트노트를 보시면은 유지하려고 필요했던, 지구가 유지하려고 필요했던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6대륙에 걸쳐 많은 가로등과 가로등 지기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기의 발명은 지구의 문명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전기력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동력,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 다 이게 전기력에 의해서, 전파에 의해서 우리의 육성이 문자가 전달이 되고 하네요. 그리고 차를 막 몰고 달리고 하는 게 다 이게 동력이지요. 에너지지요. 이렇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동력,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현대 문명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발견은 우리 두뇌의 뉴런과 시냅스의 정보 전달도 말입니다. 미량의 전기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도, 우리의 이 생명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전기력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계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면은 중단이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두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소위 마음의 사고 능력이라는 것도 기실은 전기력에 기초한 창발성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영육이원론이나 심신이분법적인 그런 낡은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 뭐 마음과 물질은 다르다 이러는데,
본질상 다른 게 아니고 차이와 다름의 그 존재론적 인신론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낡은 패러다임에서 세계를 새롭게 해석해서 존재현상 그 자체의 경위와 의미를 재발견해야 할 문명사적인 그러한 지금 과정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과학 소위 인공지능 뭐 4차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물질,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얘기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정도만 멈춥니다. Having set their lamp alight. 여기 분사 구문이 나왔네요. 무엇을 하게 하면서 their lamp 그들의 불을 환하게 켜고 이런 뜻이 됩니다. set의 목적어가 램프고 목적보호가 light네. 왜냐하면 형용사니까 불타고 점화하여 빛이여라는 그런 형용사가 돼가지고 목적 보호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these 이들은 these는 이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을 봐서 등불을 켜고 끄는 사람들을 말하네. 이들은 would go 갈 거예요. 가려면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니까 off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to sleep 잠을 자러 곧 떠날 거라는 거예요. 업무를 마쳤으니까. next 다음엔 the lamplighters China and Siberia 차이나와 시베리아의 등지기들이 그 차례가 될 거라는 거죠. would enter 들어설 거예요. 어디를 들어서느냐? 불을 켜는 곳이 어디죠? 카바레죠. 춤을 추는 곳이잖아요. 댄스 하는 거. For their steps in the dance 그 춤을 추기 위해서 스텝을 밟기 위해서 춤을 추는 그 스텝을 밟기 위해서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엔 they too would be waved back into the rings. 그들은 막 그 물결이 파도치듯이 뭐 이게 날개 속으로 그 물결쳐 되돌아갈 거예요. 춤을 추는 거 그 장면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fter that 그런 후에는 여기서 that는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would come the turn 뭐 차례가 될 것이다. 이 turn이 주어고 여기 that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런 후에 부사구입니다. 그런 후에 무슨 차례가 올 것이다. 무슨 차례냐? 불을 켜는 사람들의 램플라이터스 러시아와 인도의 등지기들의 차례가 올 것이다.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those of Africa and Europe 아프리카와 유럽의 등지기들의 순서가 될 것이다. and 그 다음에는 then those of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의 등지기들의 순서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those of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등지기들의 순서가 올 것이다. 279의 푸트노트를 좀 읽어봅니다. 생테쥐페리는 파란 하늘 높이 비행을 하면서요. 소위 그의 독특한 조감 문학을 완성했습니다. 특별히 밤하늘의 고독한 비행을 통해서 지구라는 행성이 사실은 너무나 작다는 것과 그 작은 그 별나라에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인류가 정반대로 너무나 끔찍한 세계대전을 일으켜 1억여 명이나 많은 젊은이들을 전선에서 죽이는 살육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고 고독과 슬픔을 씹으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독과 슬픔 속에서 어린 왕자를 쓰고 그의 최후의 행위로 그 어린 왕자 문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의 피날레를 위해서 파란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져 인류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깊은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에게 아니 그의 고독과 슬픔에게 머리를 숙이며 했는데 생텍쥐페리 그 자신보다 의미 있는 문학을 위해서는 고독과 슬픔을 뼈저리게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캡처했는데요. 이것은 높은 그 우주에서 높은 그 비행기 위에서 지구 이게 우주에서 찍은 거네요. 여기 우리 한국 지도가 한국 땅이 보이네요. 마음에 정감이 생기네요. 이게 우리 한국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불이 환히 밝혀 있는데 북쪽에는 캄캄하네요. 북쪽에도 환히 밝혀지기를 가로 등불이 밤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기를 빕니다. 또 그런 환한 등불이 켜지듯이 자유로운 상상과 문학과 철학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입만 달싹달싹하는 뉴스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먼 우주에서 달아본 대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지구 전체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은 지구라는 건 너무나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 지구라고는 별나라 배후에 어떤 극락이 있니 천당이 따로 있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또 나중에 우주 여행을 해서 별나라 여행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득한 세월이 흘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극락이거니 하고 그 존재 현상의 배후의 후견인을 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기에 우리는 경의와 감사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Only the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single lamp at the North Pole, single lamp at the South Pole 했습니다. 북극에서 탄 하나의 등불, 남극에서 탄 하나의 등불을 켜고 끄는 그 책임진 등지기가 있잖아요. 오직 그 사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등불과 그 등불을 켜는 사람은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꽃의 향기, 생의 의미를 지키는 어린 왕자들을 의미한다고 메타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성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 그런 주체 철학이 말입니다. 차이와 다름의 타자, 자연을 상대로 그동안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자연에게 대해서 너무 횡패를 부렸어요. 파괴했어요. 사람도 살려가고 동물도 거의 지금 한 50%가 동물들이 지구에서 멸종을 당했다고 하죠. 남은 그 동물 생물체들도 지금 멸종 위기에 점점 빠져들어가죠. 종당에는 우리 인간 자신도 병들거나 아마 멸망할 줄 모르죠. 지금에 와서는 이를 성찰해 가지고 주체의 철학을 성찰해 보는 거죠. 그 차이와 다름의 의미 다양체의 우주세계, 간단히 말하면 타자를, 차이와 다름의 타자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